그동안 개별적인 고고학, 유전학적인 연구들은 진행되어 왔지만 여러 현실적인 이유들로 인해 통합적인 연구가 미흡했던 신석기 시대의 동북아시아. 하지만 다행히도 2021년 11월 10개 나라 총 41명의 언어학자, 인류학자, 고고학자, 유전학자가 참여한 통합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동북아시아의 신석기, 청동기 유적지 255곳의 고고학 데이터,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초기 신석기 시대 고인골의 게놈 데이터, 각 나라의 언어 발생 과정에 대한 언어학적 데이터를 총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과연 이번 통합 연구는 동북아시아에 살았던 고대인에 대해 어떤 비밀을 알려줄까요?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고학으로 밝혀낸 동북아시아 고대인들의 이동. 연구팀의 고고학자들은 랴오허, 아무르, 한국, 일본, 신석기, 청동기 시대 고고학 유적지에서 발견된 재배 곡물을 통해 고대인들의 이동을 추적하였습니다. 고대 동북아시아에서 주로 재배되었던 곡물은 기장과 벼입니다. 기장 농사는 인구 증가보다는 정착지를 점점 넓혀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벼 농사는 정착지를 넓히기보다는 한 곳에 머물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이며 기장이 먼저 동북아시아에서 재배되기 시작했고 벼는 그 후에 동북아시아에서 지배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장은 9,000년 전 초기 신석기 시대에 랴오허 분지에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동북아시아에는 기장을 재배하는 두 문화권이 있었는데 한국의 빗살무늬 문화권과 아무르 요동 문화권입니다. 한국의 빗살무늬 문화권은 5,500년 전부터, 아무르 요동 문화권은 5,000년 전부터 기장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쌀은 초기 청동기 시대인 3,500년 전에 요동, 산동 반도에서 한반도로, 3,000년 전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해졌고 청동기 시대에 쌀 재배가 퍼진 이후 중국, 한국, 일본에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유전학으로 밝혀낸 동북아시아 고대인들의 혈통. 연구팀의 유전학자들은 이미 밝혀진 9,500년 전의 랴오허, 아무르, 황하, 요동, 산둥, 일본 지역의 고대인 게놈과 새롭게 추가된 아무르, 한국, 규슈 및 류큐 지역의 고대인 19명의 게놈을 합쳐서 분석한 뒤 149명의 현대 유라시아인, 45명의 현대 동아시아인 게놈과 비교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8,000년 전 초기 신석기 시대 고대인의 주류는 아무르강 근처의 자라이노얼에 살던 수렵채집인 고대인과 황하 중류에 살며 벼농사를 짓던 고대인이었습니다. 아무르강에 살았던 고대인들은 점점 남하하여 랴오허에 자리 잡았는데 비교적 북쪽인 앙앙시까지는 아무르 출신 조상 비율이 높으나 6,000년 전 중기 신석기 시대 즈음 랴오허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르 출신 조상의 비율이 60%까지 떨어지고 황하 출신 조상의 비율이 40%까지 올라갑니다. 한반도로 눈을 돌려보면 이번에 새로 추가된 고대인 게놈 데이터가 보입니다. 이번 한반도인 게놈 데이터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고대 일본의 원주민으로 알려진 조모닌 게놈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조모닌은 동남아시아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렵채집 생활을 했고 현재 우리나라엔 그 계통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일본에도 적은 비율로 존재합니다. 7,000년 전 여수안도, 풍영연대도, 부산 가덕도에 살았던 고대인들은 순수 랴오허 출신의 고대인과 20% 정도 조모닌과 혼혈된 고대인이 섞여 있었고 5,000년 전 욕지도에서 살았던 고대인은 조모닌 조상 비율이 무려 90%가 넘습니다. 하지만 3,000년 전부턴 조모닌의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현재 한국인에게서도 찾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고고학 분석 결과와 함께 보면 벼농사를 짓는 고대인들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조모닌들이 급격하게 사라졌는데 이는 외부에서 온 남성이 기존 지역에 살던 토착 남성을 대체하는 선사 시대의 성편향 현상으로 보입니다. 새로 추가된 일본인의 게놈 데이터는 청동기 시대에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대규모 이주가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며 이는 기존의 학설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기존 학설과 상반되는 결과도 나왔는데 바로 대만에 살았던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북쪽으로 확장했을 것이라는 학설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류큐 제도 고대인 게놈 데이터는 류큐 제도에 살았던 고대인들이 조모닌 혈통임을 나타내기에 연구진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오스트로네시아 혈통이 북쪽에서 내려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선 동북아시아 고대인들에 대한 고고학, 유전학적인 분석만 소개해드렸지만 원래 이 연구는 고고학, 유전학을 토대로 한국어, 일본어,
만주어, 프루크어 등 알타이 지어의 기원과 전파 과정을 밝혀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최근엔 거의 사장된 한국어 알타이 어족서를 지지하지만 고대 동북아시아의 언어학적인 분석 과정에서 치명적인 오류들이 발견되어 신빙성에 논란이 있는 상태라 언어학 관련 분석 내용은 따로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한국어의 계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해방 직후인 1948년엔 한국어가 시베리아 동부, 연해주, 만주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퉁구스어족에 속한다고 하였으나 1992년 6차 교육과정에선 한국어가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언어라고 변경되었고 1997년 7차 교육과정에선 한국어가 알타이 어족과 가까운 관계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한국어와 알타이 어족 간의 관계가 점점 옅어지는 방향으로 점차 교과서 서술이 변경되어 왔는데 이는 한국어가 알타이 어족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현재 한국어의 기원에 대한 유력한 가설은 한국어가 주변 언어와 어떠한 관계도 없는 고립된 언어라는 주장입니다. 비록 언어학적인 분석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고대 동북아시아 인류사를 여러 분야를 통해 총망라하려 하는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